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약간 좀 웹툰에서는 보기 힘든 약간 시대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쨌든 시대극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다소 어두운 역사를 좀 각색해서 만든 웹툰이고요. 제목은 파운더라는 웹툰이고 임상윤 만두인, 이건 필명인 것 같아요. 임상윤 만두인 작가의 파운더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왜 시대극이라고 분류를 했냐면은 배경 자체가 약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 약간 독재 정권 시기에 그런 뭔가 좀 어두운 역사를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월요일 웹툰이고 2020년 3월부터 연재 중에 있습니다. 작가가 두 분이신데 그 임상윤 작가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고 만두인 작가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임상윤 작가의 이력이 시나리오를 쓰시는 이 글 작가 임상윤 작가의 이력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분은 사실 원래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좀 옛날 영화인데 회사원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한국 영화 중에? 소지섭 맞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흥행은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영화의 감독이셨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저는 이것도 봤는데 용의자 공유 씨 나오는 액션. 그렇죠.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약간 한국 액션 영화의 뭔가 새 지평을 연 느낌 정도로 굉장히 액션 수준이 높았고 뭐 차량 추격신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도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그 당시 이제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은 아니시고 이거의 시나리오 작가, 용의자의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완전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화를 봤을 때도 원래 액션 시나리오나 뭐 그런 감독, 액션 영화 감독, 주로 이제 액션 영화를 하시는 분께서 스토리를 쓰신 거죠. 웹툰 스토리를. 처음으로 쓰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화했다 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액션적인 요소가 꽤 가미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후반부터 쭉 그 독재 정권 시대에 뭐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주인공은 이제 도진혁이라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진혁이라는 요원은 학생 시절부터 이제 뭐 그때 영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영화라고는 안 나오지만 영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특수 요원이 돼서 혹은 킬러가 돼서 멋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병무청으로 갑니다. 제임스 본드네요. 네, 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입대를 시켜달라. 근데 뭔가 이상한 애가 오니까 이제 다른 이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나옵니다. 네. 좋다. 그럼 네가 한번 국가를 위해 일을 해봐라. 네. 특수부대고 제대할 때 2천만 원도 준다.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혹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강원도 산골짜기였던 부대로.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일단 구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곳이죠. 입대를 하게 된 곳이 일반 부대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 소속의 북파공작원 부대. 좀 이젠 진짜 옛날 영화겠는데 영화 실미도 보시면은 약간 이젠 좀 이런 거 언급하기도 되게 뭐하네요. 너무 오래전이라 거의 20년 전이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되게 그 북파공작원 부대원들의 뭐 훈련상이라든지 그런 막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대우라든지 그게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도진혁이라는 친구가 북파공작원 부대에 입대를 해서 3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나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후에 뭐 시신도 시체가 된 전후도 보고 그러면 어쨌든 뭐 부대에서 에이스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네. 3년 동안. 네. 그러고 이제 위에서 갑자기 3년이 지나니까 위에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너 제대해라. 갑자기. 네. 그래서 제대 맞냐라고 하니까 사실 취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제대를 한 북파공작원의 이야기. 그래서 정확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어느 곳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네. 자, 알고 보니까 대통령 경호실 산하에 비밀 조직으로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도진혁이라는 친구는 근데 출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뭔가 요원, 비밀 요원 그런 게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서 면접을 보러 옵니다. 이 친구가 과연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대통령을 향한 충성이다 이게 혈서를 씁니다. 충이라는 한자를 벽에 큼지막하게. 네. 그 정도로 이제 출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이 미친놈은 데려다가 뭐든지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상에도 없는 경호실 산하의 비밀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조직은 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더러운 일들, 공작 이런 것들을 하는 암살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히 암살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운더 제목이 파운더였잖아요. 네. 에필로그에서는 그런 장면, 프롤로그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도진혁이라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됐다. 이거는 한 2000년대, 한 199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사장이 돼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살인청부업, 살인청부를 수행하는 회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감독을 한 회사원도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살인청부 회사. 결국 그런 뭔가 비밀 조직의 암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까 제가 왜 굳이 시대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약간 그런 시대상이 다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독재 반대하는 제야의 거목을 암살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운동 지도자를 잡아다가 익사로 꾸미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뭐 우리 현대사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다소 나오는데 다만 독특한 점은 이것은 철저히 그 암살자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치 판단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인공이 해라. 그럼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하고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치 판단이 없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느낌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 좀 심경 변화를 일으키려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프롤로그에 보면은 계속 그 일을 종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계속 한다는 암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흔히 그 시대를 그렸을 때는 저항하는 그쪽의 시선에서만 이야기를 바라봤다면은 이 파운더라는 작품은 그 반대쪽 그것을 탄압하는 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시선에서 왔던 뭔가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 액션에 주로 특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뭔가 추적이나 그런 과정에서 액션씬도 나름 또 긴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화까지 염두에 둔 작품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 또 요즘 뭐 웹툰계에서 뭐 영화든 드라마든 또 OTT 채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최종 목표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화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파운더잖아요. 네, 파운더요. 그러면 이제 설립자, 그렇죠. 또는 뭐 맞습니다. 창립자 네. 이런 거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지구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걸으면 산에 나무가 심어지고요. 찾아보니까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요? 네, 직접 화분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식물에 관련된 네네. 물건들을 파는 포레스탭. 네, 지구를 우리가 이제 새로 살리겠다. 저도 깔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가 파운더입니다. 네. 포레스탭을 까는 사람이 이제 파운더가 되는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혹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혹시 이제 외로우신데 뭔가 키우시고 싶다. 화분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가끔씩 물 줄 때 그 한 1분에서 2분 정도 물 줄 때 은근히 힐링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라나는 게. 또 어머니들이 왜 화분을 키우는지 10분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제 집에 화분 하나 들여놓으시면 좀 뭐랄까요. 화사해지죠, 집이 좀. 사람은 녹색을 좀 보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풀을 좀 가까이 두셔야 되니까요. 네. 우리도 한번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파운더가 되시도록 포레스트랩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포레스트랩. 다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파운더였습니다. 그렇죠. 올해 웹툰이었고요. 좀 뭔가 웹툰 쪽에서 요즘 트렌드와는 굉장히 좀 어긋나는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어떤 점에서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산형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독특하다. 저는 언제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그 스토리가 사실일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지만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전혀 없는 얘기 같진 않다. 그렇죠. 뭔가 있을 법한 얘기 같다. 네. 아까 그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거목을 약간 암살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학생 운동. 지금은 이제 난파 간첩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북에서 내려온 진짜 간첩. 네. 그 약간 그분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있었다고는 정확히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죠, 있었을 법한 시대상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럴듯하다. 네네. 뭔가 설득력이 있다. 맞습니다. 스토리 자체도. 그리고 그 팀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 비밀 조직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주인공 포함해서 3명입니다. 총. 네. 주인공은 싱글이고 그런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생업인 거죠. 먹고 살려고. 네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폭력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식의 이제 또 그 조직 내에서도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다. 네네네 인물의 그런 분상들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로타이어님.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 월요일 웹툰이었고요. 파운더 라는 웹툰 추천드리겠습니다.